박선영의 시네타운. 약속해.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 거기 있을게. 네가 밥을 먹을 때 거기 있을 거야. 매년 생일 파티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난 거기 있을 거야. 너와 함께 늙어갈 거야. 영화 보스 베이비에서 팀은 동생에게 사랑이 담긴 구슬과 이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됩니다. 가족은 그래요. 거기 있어서 힘들지만 거기 있어 주어서 힘이 납니다.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7월 19일) 목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영화 보스 베이비에서 고른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였습니다. 영화 보스 베이비에서 갓 만들어진 아기들은 간지럼 테스트를 받잖아요. 막 간지럼을 태워서 웃으면 따뜻한 가족 품에서 아기로 태어나고요. 웃지 않으면 아기 주식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냥 상상일 뿐이지만 웃음은 아기의 자격증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따고 태어나 줘야 합니다. 아기가 빵긋빵긋 웃어주지 않으면 그 힘든 육아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오늘도 아기랑 이 더운 날 좁은 방 안에서 씨름하고 계신 엄마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또 그 맛에 힘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힘들다고 보내주시는 문자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요. 시네타운도 아이의 빵긋빵긋 웃는 웃음에 더해서 음악으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네타운은 무비 위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조금 늦은 상반기 영화음악 결산인데요. 오랜만에 보겠네요. 음악평론가 이대화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영화 음악들 들려주시러 특별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화 신과 함께 부산행 만들었던 이모권 미술 감독님을 모시고요. 영화 세트에서 소품까지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영화 미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려고 해요. 이런 기회가 되게 흔치 않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내일도 궁금한 거 장착해놓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얼른 이대화 씨 만날게요. 2018년 상반기를 대표하는 바로 그 영화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시네타운 특집 무비 위크. 영화 음악과 사랑의 대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사랑의 대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사랑의 대화의 이대화 음악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74님이 원조 패밀리 나오셨네요. 시네타운엔 역시 대화가 필요해.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서 이렇게 또 시네타운의 특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뭔가 그 추석, 설 이런 느낌의 이렇게 뵙는 친척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그런 느낌의 대화를 아까 우리가 나눴었죠. 네, 그런 거. 결혼하라니 이런 거. 네. 소식은 없고 이런 애인은 이야기. 있니? 이런 얘기. 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상윤 씨가 이 목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대화 씨, 지난번에 말했던 2018년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고 네. 기억하고 또 안부를 물어주셨는데 우리 대화 씨는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뭘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던지? 일렉트로닉 음악 타임라인 만들고 있다고. 오, 맞아요. 계획을 얘기했었는데 네. 다행히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는 뭐죠? 네. 사실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 네. 그냥 하루에
일렉트로닉 음악 씬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으로 앨범이든 곡이든 하나를 듣고 관련된 정보를 추리고 거기에 제 의견을 더해서 하나의 문서를 짧게 만들어요. 그거를 시간대별로 그냥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하루씩.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냥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멋지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재밌나 봐요. 재밌나 봐요. 남 얘기하듯. 아니 나중에 엄청 성실한 사람은 아닌데 완성되면 저희랑도 좀 나눠주세요. 쓸모가 있을까요? 그럼요. 일렉트로닉 음악이니까 또 영화 속에서 쓰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많죠. 그것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18년 상반기 영화 음악들 가지고 오셨는데요. 올해 몇 편 정도 보셨는지 궁금해요. 올해 제가 몇 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작은 일주일에 한 편씩 꼭 봤고요. 오, 그리고 구작도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봤습니다. 되게 성실하게 지내고 계셨는데요. 왜냐하면 신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라디오에 나가고 있고 또 옛날 영화 가지고 음악 얘기하는 코너가 또 하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늘 두 개를 봤어야 됐어요. 잘 지내고 계셨구나. 자, 오늘 총 5곡을 가지고 오셨던데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지 선곡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영화가 재밌어야 되고요. 둘째로 그 영화에서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영화의 그 음악하고 다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음악은 뭔가요? 첫 번째는 Quiet Place의 닐 영의 하비스트 문이 나오는데요. 이 음악 굉장히 멋있게 삽입됐던 기억이 나서 네. Quiet Place 하니까 왜 웃으세요? 저 그 극장에서의 여느 관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공기조차 조용한 느낌으로 봤거든요. 이게 음악이 거의 안 들어가고 굉장히 긴장감을 막 몰아가잖아요. 네, 지금 최인혜 씨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처럼 엄청 조용한 영화라서 극 중에 생선찜 먹는 씬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 맞춰서 저도 팝콘을 녹여 먹었습니다. 와, 네. 저는 뭘 사갖고 들어가는데 이 비닐 소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계속 이러면서 너무 조심히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소리에 대한 영화라 영화 속에서도 실제로 소리를 완전히 없애고 숨죽이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괴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거의 멸종했는데요. 이유가 소리에 반응하는 괴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소리냐면 그냥 우리가 박수를 치는 정도의 소리에도 갑자기 어디선가 달려와가지고 그쵸. 사람을 잡아먹거든요. 네. 사람들은 당연히 소음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의 다 멸종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한 가족이 괴물들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 자체가 많은 사고가 벌어지고 서스펜스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들은 한참 떠들 당연히 아이들. 시끄럽고 사고가 나고 심지어 아내가 임신을 한 중입니다. 네. 뭐 출산할 때는 당연히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좀 짓궂은 설정이기도 하고 그쵸. 또 아주 미리 예고된 긴장감. 네 관객들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말씀하신 닐 영의 하베스트 문은 멋진 장면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뭐였었죠? 주인공 부부가 아이들이 잠깐 잠든 사이에 이제 자기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스피커에다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출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부는 음악을 틀었다가는 바로 생명의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면서 춤을 추고 거기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말 이 영화다운 어찌 보면 이런 영화 아니면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장면이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정말 로맨틱한 음악 닐 영의 하비스트 문이 흘렀습니다. 당시 아내한테 바쳤던 노래라고요, 닐 영이? 네, 당시 아내인 패기 영한테 바치는 노래였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내랑 같이 춤을 추는 장면도 나옵니다. 실제로 출연을 했고 아마 동영상 사이트에 찾아보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화 Quiet Place가 오늘 첫 번째 영화 음악인데요. 닐 영의 Harvest Moon 듣고 올게요. Just like children sleeping. 닐
영의 하베스트 문 듣고 왔습니다. 2018년 상반기 영화 음악 두 번째는 어떤 곡인가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오프닝에 나왔던 음악이죠. 벤 앨런의 점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엄청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워낙에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막 뭐랄까 조연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라고 해야 되나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뭐 오토바이를 타는 그 소품이라던가 뭐 고질라도 나오고 막 로보트도 나오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설명드리면 2014년이 배경인데요. 재난을 겪은 뒤 완전히 피폐해진 세상입니다. 다들 현실이 힘들어서인지 가상현실에 몰두해 있는데 네. VR 안경을 쓰고 온라인으로 어디에 접속하면 거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아바타가 되어서 정말 별의별 게임을 다 즐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오아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오아시스의 창시자 할리데이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열쇠를 숨겨놨는데 그걸 그 게임 속에서 찾는 사람한테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주겠다. 오아시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소유하는 즉시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게임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인데 당연히 우리 주인공이 열쇠들을 찾겠죠. 네, 오프닝 장면에 쓰였던 곡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밴드의 곡이죠? 벤 앨런이라는 그 헤비메탈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 중에 하나였죠. 저는 이 음악이 정말 이 영화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1984년 곡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70, 80년대 고전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전체 복고 분위기랑도 어울리고 신디사이저 도입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래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신나는 락 음악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액션씬이나 추격씬 같은 것들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감각적으로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영화관을 딱 나오면 이 노래가 머리에 남더라고요. 네. 대화 씨, 우리가 아까 2014년이라 그랬나 봐요. 배경을요? 네, 지금 문자가 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2045년인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깨알 같은 문자 감사합니다. 204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벤 헤일런의 점프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 위크 상반기 영화 음악으로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박혜주 씨 사연을 대화 씨가 읽어주실래요? 올해 영화 한 편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 듣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대화 씨 좋은 영화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영화 한 편도 못 본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네, 왜냐면 막 바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약간 근데 벌써 하반기야? 이런 일들 있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다들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영혼 없는 상담을 해주고 계시네요. 영혼 없었어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영혼 없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안다는 거죠? 전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네. 당신의 진심을 제가 알아채지 못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435님은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니까 평소 듣던 음악도 다르게 들려요. 오늘 왠지 영화음악 감상실에 와 있는 느낌하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영혼이 있었던 것 같은가요? 1435님 사연이요. 네. 우리 청취자는 언제나 영혼이 충만해요. 그럼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씨가 가지고 오신 2018년 상반기 영화음악 세 번째 곡은 뭔가요?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틀 포레스트에서 융진의 걷는 마음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본격 귀농권장 영화라고 누가 그러던데 진짜 그러고 싶잖아요. 좀 삶이 지치고 힘들면 어디에서 한 1년쯤 정말 별 걱정 없이 뭐 토마토도 기르고 강아지도 기르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누워있기도 하고 1년 욕심도 안 내요. 한 달만이라도 보름만이라도.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도 고민이 많아서 약간 네. 도망치듯 갔죠. 김태리 씨가 맡은 혜원이란 역할이 서울에서 임용곤 씨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역할이었죠. 네. 그런데 시험에선 떨어지고 아르바이트는 힘들기만 하고 연애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좀 힘든 걸 느끼고 결국 잠시 쉬기로 마음먹고 고향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겪는 일들을 담고 있는데 이 사계절이 영화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봄의 그 농촌의 풍경과 여름의 풍경이 다르고 맞아요. 그게 변화하면서 영상미가 계속 바뀌는데
참 진짜 눈호강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맞아요. 용진의 걷는 마음 이 노래는 어떤 장면에 흘렀던가요? 엔딩 크레딧에 삽입이 됐는데요. 이게 캐스커의 보컬 융진 씨가 2016년에 발표한 솔로곡인데 나왔을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곡을 꽤 모니터링하는 편인데도 네. 좀 놓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 끝날 때 삽입된 그 곡을 듣자마자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 하면서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발표된 곡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노래 뭐야? 융진 노래였어? 원래 발표됐었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발견된 그런 OST였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 캐스커의 이준호 씨였어요. 네. 근데 그 친분 때문에 이 노래를 고른 건 절대 아니라고 하고요. 제가 들어도 이 영화에는 이 노래만큼 어울리는 곡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어울리는 곡이었고 그냥 영화의 여운을 좀 곱씹기 좋은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리틀 포레스트에서 융진의 걷는 마음. 아무것도 들지 않은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용진의 걷는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자, 2018년 상반기 영화 음악 어떤 노래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 나왔던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준비했는데요. 네. 이병헌 씨가 주연이었고 또 지금 변사안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박정민 씨가 여기서 아주 열연을 펼쳤던 네. 영화였습니다. 이병헌 씨가 조하라는 역할로 나왔는데요. 전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싱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나이도 좀 들고 거의 백수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정말 미운 그 엄마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엄마랑 만나고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그 엄마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네. 근데 가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동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동생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동시에 피아노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둘러싼 이 가족들의 뭐 화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슬픔, 희망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되게 따뜻한 가족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이야기는 약간 낯설지는 않은 흐름이지만 배우들 연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박정민 씨 연기가 진짜 대단했는데 저 사람이 그 정말 리얼하게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영화 내내 느꼈었고 네. 또 이병헌 씨 중심으로 보면 권투 영화인데 박정민 씨 중심으로 보면 또 음악 영화고 그렇네요. 그 외에 또 재밌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피아노 곡이 많이 나왔죠. 뭐 월광 소나타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뭐 쇼팽 즉흥환상곡 이런 것들은 분위기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손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걸 연기하기 위해서 또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재밌었던 영화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들국화의 같은 제목 곡을 들을 텐데 어떤 장면에서 흘렀었죠? 극 중에 엄마가 윤여정 씨로 나오는데요. 엄마가 인생 살면서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듣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노래 듣는 장면이 몇 번 나왔는데 아들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뭔가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곡 바로 듣죠. 너무나 모른다고 세상을 모르나 봐. 아픔만 넘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은 나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무비위크 2018 상반기 영화음악. 자, 마지막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영화 코코의 리멤버미 준비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리멤버미라는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겠죠. 맞아요. 계속 흥얼거리게 돼요. 네. 노래도 상당히 중독적이었지만 극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극 중에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 감동적인 음악이었는데 이 코코는 애니메이션이죠. 네. 멕시코의 명절인 죽은 자의 날을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왜요? 죽은 자의 날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자. 네.
그러면 뭐 나올 스토리가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음악하는 소년의 꿈도 담겨 있고 뭐 가족들의 비밀이 폭로되고 뭐 갈등이 봉합되고 막 이런 좌충우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야 진짜 작가들답다 싶은 그쵸. 게 거기서 또 놀라웠습니다. 뭐 눈물, 또 웃음 다 숨어 있고요. 네. 우리 청취자 5321 하나님은 따뜻한 슬픔을 알려준 고마운 작품이라고. 따뜻한 슬픔이란 표현 되게 멋진데요. 따뜻한 슬픔이 뭔가요, 대화 씨? 따뜻한 슬픔이요. 당황하지 말고 설명해 주세요. 슬프지만 좀 훈훈한 감동이 있는 거. 영화를 볼 때 주로 많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딱히 와닿진 않는 표현이었지만 아니 뭐 저의 뭐 인생사를 원하셨습니까? 코코를 보시면 되겠죠.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코코. 자, 리멤버미 어떤 장면에서 흘렀었죠? 주인공 미구엘이 증조 할머니인 코코한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이 코코가 영화 제목인데 이 주인공 남자아이의 이름이 코코가 아니에요. 그 증조 할머니 이름이 코코죠. 네. 저승세계에서 증조 할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됐는데 이 노래를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를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들의 감정 표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울먹이거나 음악적으로는 별로지만 대사로서는 괜찮은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자, 무비위크 2018년 상반기 영화음악 마지막 곡은 영화 코코에서 고른 리멤버미입니다. Remember me.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위크 특집으로 마련해본 2018 상반기 영화음악 음악평론가 이대화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또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우리 이제 또 그럼 설에 보나요? 오늘 한 번씩 추석 하죠. 즈음에서 상반기 봤으니까. 뭐 연말 결산 이런 거. 오늘 클로징 멘트는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굴톤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왜 말씀하세요? 이걸 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제가 원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끝곡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에서 고른 고스트버스터즈 오늘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